네, 안녕하세요. 네, 샘튜브 3월 18일 그 KFR11 메타 시청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느라 공식 세션은 이렇게 해서 엄숙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좀 영상 촬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뭐 그런 좀 뭐 슬레이트도 쳐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제 편하게 하시면 좀 아까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는 안 쳐도 되는데 박수 치면 사람이 없대요. 괜히 쓸데없이.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참 따뜻하죠. 오늘 다음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디오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디오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죠? 봄에 듣는 오디오, 여름에 듣는 오디오가 또 있어요. 여름에 오디오 안 들을 것 같은데 겨울엔 잘 안 들리다가 여름에 들리는, 여름이 되면 꼭 사고 싶은, 그리고 가을 다르고 이제 가을은 정말 막강하고 가을 되면 저 옛날에 다 팔았던 오디오도 가을에 다시 사고 막 그랬어요. 가을에 음악이 막 땡겨서 이건 뭐 목마른 것보다 더 하잖아요. 우리 음악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고 겨울 더 그렇고 겨울은 대신 이제 길고 그러니까 하여튼 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계절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얼마 전에 다른 브랜드 얘기인데 윌슨 오디오의 크로노소닉 XVX라는 제품을 이제 제가 윌슨 오디오를 쭉 사이클을 한번 다 촬영을 했거든요. 하여튼 재밌는 아주 의미 있는 뭐 그런 촬영이었는데 XVX는 사실상 이제 타 브랜드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플래그십이라서 4시즌즈라는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정확하면 스페셜 에디션으로 그 4계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비자가 그걸 하나 그렇게 딱 컬러부터 마감, 뭐 뒤에 이름도 새겨주고 뭐 하여튼 그런 푸짐한 패키지가 있는데 오디오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계절에 따른 오디오도 있고 내가 1년 전에 듣던 똑같은 시스템인데 1년 전하고 5년 전, 10년 전하고 뭔가 좀 달라져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오디오 트렌드는 뭔가요? 그런 면에서 좀 같이 좀 뭐 저는 이제 저 혼자 막 떠드는 것보다는 좀 같이 좀 대화를 해가면서 좀 하는 그런 진행을 좀 그런 게 재밌는 시간이라고 좀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요새 뭐가 트렌드죠? 트렌드 잘 아시는 분? 웜앤클리어가 트렌드 아닐까요? 올인원. 웜앤클리어, 올인원. 올인원은 이제 하이파이 쪽이라기보다 조금은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분들이 귀가 이제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시장을 놓고 만든 게 올인원이고 웜앤클리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옛날엔 쿨앤클리어였는데 요새는 차가우면 안 된다는 거죠. LP는 여전히 꾸준하고 꺾일 것 같았는데 계속 안 꺾이고 있고. 자, 그래서 제조사들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또 뭘 팔아먹으려고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디오 기획자들, 제조사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시즌도 있어요. 패션처럼 올 봄에, 여름에 1년 4계절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 시즌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현재 트렌드를 좀 생각하면서 만든 내년쯤엔 이런 게 유행할 거야 이런 거,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스피커인데 1년 전 거, 10년 전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저희는 그런 것도 좀 파악해 가면서 제품을 듣고 또 구매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R11 메타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제품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일단 이 제품도 그런 트렌드를 좀 감안한 제품이라는 거. 음악 하나 듣고 시작하시죠. 뭐 잠깐씩 듣고 계셨겠지만 이 제품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감을 좀 잡는 첫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개프 스피커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어서 오세요. 뭐 쓰셨어요? 얘를 쓰고. 지금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안방에 쓰고. 빠방하게. 다른 분은 또 없어요? 옛날 거 개프 써보신 분. 105, 뭐 107 이런 거 써보신 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프가 이제 KF라고 발음 안 하고 개프라고 부르는데 61년 회사잖아요. BBC에 유닛 납품하면서 생긴 회사예요. BBC 출신이기도 하고 설립자가. 근데 이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유닛 제조사로만 있다가 그러면 다이노디오가 비슷해요. 유닛을 만들다가 자기 스피커를 한 10년쯤 지나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처음부터 스피커 제조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런던 동쪽 한 1시간쯤 가면 있는데 메이드스톤이라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약간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조금 더 후발주자지만 런던 도해지 한복판에서 출발한 BMW랑 비교하면 BMW는 굉장히 깔끔하고 이 무슨 모던하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을 처음부터 추구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집은 좀 투박했어요. 이렇게 막 디자이너가 따로 심지어 없었고 그래서 뚝딱뚝딱 그냥 네모나게 만드는데 저음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본인 이 회사의 컨셉은 저음을 어딘가에 숨겨놓은 그런 저음. 작은 바디에서 미국 그때 60, 70년대 큰 스피커들이 그 스피커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엄청난 저음을 내는, 그러려고 나중에 레퍼런스 시리즈를 만들면서 소위 아이소바릭의 원조예요. 유닛 2개를 위아래로 마주보게 해서 그런 걸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리인으로 이제 건너가고 또 뭐 여러 회사들 이제 유럽까지 퍼져갔는데 그런 아주 혁신적인 그런 유닛으로 저음을 내는 방식, 이런 걸로 유명했던 회사예요. 근데 쭉 오다가 설립자가 90년대 회사를 홍콩 회사에 넘겨주고 꽤 대자본 회사에 사실은 넘겨줬다기보다 대자본으로 더 투자를 해서 회사를 키운 경우라고 봐야 돼요. 개프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한 2000년 되기 전에 돌아가셨죠. 레이먼 쿠크는. 그러고서 이제 회사가 소위 포트폴리오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전에 없던 이런 쭉 여러 라인업을 두고 전하고 또 디자인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생긴 포맷이 이런 아주 반듯한 포맷이에요. 원래 있던 디자인은 꼭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디자인이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회사 디자인들이 저 위로 가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블레이드, 이거는 저 유명한 뉴욕 디자이너가 만들었는데 그 누구지? 브랑쿠시라고 루마니아 그 저기 조각가, 버드 인 스페이스라는 그거를 그대로 형상화한 스피커인데 뭐 이렇게 버드 인 스페이스 너무 기니까 칼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칼 모양이라서 블레이드라고 칼날이라고 지었는데, 이런 디자인은 유난스러운 저 플래그십에 두은 거고 뭐 뮤온 같이 굉장히 특이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반듯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 블레이드가 지금 플래그십이고 레퍼런스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이에요. 이 R 시리즈. 그리고 밑에 이제 우리가 아는 LS50 시리즈는, LS50은 따로 패밀리가 따로 있는 LS50 라인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저가로 만든 게 이제 Q 시리즈. 그래서 레퍼런스 R, Q 요 세 개가 디자인이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간단히 알려드리면 레퍼런스는 앞에 이만한 배프를 더 댔고 훨씬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고요. Q는 거기서 훨씬 단순하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만든 스피커는 싸게 만들면서 저음을 유지하려는 어떤 방식을 안에 내부에 재료를 많이 안 쓰면서도 유지하려고 했고, 얘는 딱 표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얘도 제가 이거 박스를 꺼내려고 들어봤는데 무지하게 무거워요. 한 40kg 가까이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이 안에 보면 칸칸이 다 체인버가 따로 있어요. 5개 있고 얘 다음에 밑에는 또 있어서 얘에서 나온 저음은 밑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 나오게, 그렇게 해서 포트를 뒤로 2개 뽑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 시리즈의 컨셉은 그 여전히 쭉 그 설립 이래로 내려온 그 저음을 쭉 내는, 이 회사는 그래요. 저음을 우리는 중심으로 한다.
이게 그 원래 그 기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은 바디에서 내는 저음.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이제 거기다 더 패치를 했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좀 더 한 달 발전한 거는 바로 이 유니큐 드라이버라는 데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제품이 저음하고 고음이 어떻게 배합이 되는지 이런 걸 이 플래그십을 들어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쓰시는 LS50은 원래 스튜디오 모니터 용도로 개발이 됐고 거기서 이제 유니큐 드라이버 이제 그게 한 10세대였나 그런데 그거를 만들고 나서 성공을 하고서 캐프가 야 이거는 전 라인업에 다 똑같이 심어놔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유니큐가 모든 스피커에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렇게 확산이 되는 과정인데 이 빼어난 중고음 유니큐가 이 12세대인데 이 유니큐 드라이버와 이 R 시리즈에서 제일 많은 유닛이 4개나 있는 이 조합이 들려주는 그 배합이 아주 깔끔하면서도 배음이 있는 그런 구조,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이게 곡이 되게 익숙하죠? 이 작곡가가 누굴까요? 딱 들으면은 핸델. 근데 우리가 아는 핸델 곡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가올라의 아마디즈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잘 연주하지 않는데 뭐 바하나 핸델이나 점심 먹다가 악상이 떠올라 작곡하면 어떤 날은 한 달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곡이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랑 비슷하냐면 그 핸델 왕족들이 배 띄고 놀라고 만든 수상음악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거기 곡이 한 20몇 개가 있는데 거기 알라 호른파이프라는 곡이 있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거기랑 앞부분 반은 비슷해. 내가 보기엔. 그 하여튼 오페라의 3막에 나오는 곡인데 이거보다 녹음이 좋은 연주가 많지도 않지만 이거보다 녹음이 좋은 게 몇 개 없는 게 이 트럼펫터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알리슨 발솜. 발솜이 한 번 딱 우리나라 왔어요. 현대카드에서 회장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 정식 유료 공연이 아니라 초청 공연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전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몰려와 들었냐면 전국의 밴드부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북새통을 이뤘다고 아주 들었어요. 근데 발솜이 그렇게 딱 한 번 왔다고 들었는데 하이든이나 이런 핸델을 아주 잘 부릅니다. 엊그저께 아는 분이 뭐 다른 얘기인데 이 곡 한번 들어보라고 오늘 같은 날 딱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비틀즈 곡이죠 원래. 근데 폴 맥카트니가 나중에 저 리메이크한 Here, There and Everywhere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 곡이 끝에 가면 딱 봄에 어울리는 곡인데
끝에 가면 이런 트럼펫이 나와요. 그게 핸델도 저 원래 함부르크 지방에서 태어났나? 그렇죠. 부둣가에서 이 해안 저기 이런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데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영국으로 왔다 국왕이 못 돌아가게 해가지고 거기 귀향 저기 그냥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영국 국적을 갖게 됐는데 비틀즈 고향은 리버풀이잖아요. 그래서 늘 백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큰 사람들도 비틀즈고, 그래서 핸델 곡이나 비틀즈 곡의 공통점 뒤에 이런 포만감 있는 트럼펫이 나온다. 자, 여하튼 이 스피커가 그러니까 정체를 보자면 아까 얘기한 거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LS50을 만들고 나서 이 회사가 50주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LS50이에요. 그 동축 구조를 만들고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릎을 쳤다고 해요. 우리가 엄청난 걸 만들었다 해서 완벽하다 이거는. 실제로 많이 팔렸고, 그러고서 그거를 큰 스피커에도 다 심어놨어요. 저기 4천만 원짜리 블레이드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그 위에 미원도 있지만 안 들어간 데가 없고, 그래서 걔를 중심으로 대역을 쭉 늘려간 그런 구조가 됐고, 그 포맷이 완성이 되니까 그걸 차수를 쭉 늘려가면서 조금씩 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 메타라는 걸 넣었죠. 아시죠? 그거 뒤에 요만한 조각을 넣어가지고 그 미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얘가 보통 이제 조금씩 스피커 따라 차이가 있는데 4인치, 5인치짜리 되는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 요 이렇게 착즙기처럼 생긴 트위터 날이 9개인가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고역을 내고 뒤로 오는 거를 좀 더 깔끔하게 다듬어 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뒤쪽에서 그거를 디퓨징을 시키는 거예요. 음이 오면은 분산시켜 가지고 안에서 제로가 되는 거. 스피커가 각을 지게 만든 스피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귀퉁이에서 남는 잔여 에너지가, 그게 제일 우리가 듣는 좀 지저분한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소리가 커지면, 에너지가 강해지면 좀 귀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은 앞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이 뒤쪽 구석에서 나오는 잔여 에너지가 만드는 원래 음원에 없는 그런 잡음, 왜곡,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메타를 넣으면서 그게 99.9%가 없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LS50도 메타하고 오리지널 버전하고 들어보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으로 말하면 소리가 매끄러워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소리를 강하게 내도 볼륨을 좀 높여도 그렇게 옛날처럼, 그러니까 옛날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소리가 귀를 피곤하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게 좀 굉장히 큰 차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R 시리즈의 이제 플래그십이죠. 이 스피커 아까 말한 그 관악기를 들어본 그 핸델 오페라 말고 조금 더 강한, 이제 그러니까 좀 강한 음과 악기 수가 좀 많아지는 걸 하나 들어볼게요. 자주 듣는 곡이긴 한데.
바로 이어서 다른 클래식 곡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이렇게 뭐야, 특히 앞쪽에 제가 앉으시면 더 잘 들린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음이 이렇게 디케이라고 하죠. 빨리 이렇게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고음이든 저음이든 이렇게 저희 스피커를 좀 리뷰하려고도 한번 들어보고 촬영할 때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한, 제가 오늘 3번째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렇게 우퍼 유닛을 여러 개 달고 슬림하게 만든 스피커의 장점은 일단 베이스가 단정해요. 그러니까 저음을 풍성하게 낼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구경이 이거보다 한 2배 되는 것보다 빨리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 대신 여러 개를 달아놨는데 요 간격을 두고 서로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맞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캐프는 전통적으로 요 6.5인치? 6.5인치짜리 요거를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요. 저 블레이드도 그래요. 옆에 든 저거도.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우퍼 사이즈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수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이제 양감을 만들어내고 그 박스에 맞는 최적의 그 개수를 계산해내는 것 같아요.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이거 알루미늄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짝 뒤에 이제 댐퍼 같은 것들은 뭐 다른 재질을 쓰거나 플라스틱이나 펄프 쓰긴 하는데, 이 막이 되게 중요해서 여기서 떨어져 나온 저음이 얼마나 깔끔하게 떨어지느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하여튼 6.5인치 우퍼를 4개를 쓰고 여기 5인치짜리 미드레인지가 들어가고 안에 이제 1.1인치짜리 트위터가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이게 12세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메타 버전이 되면서 이제 11세대에서 12세대가 됐는데, 이런 거죠. 메탈 루크 보니까 아까처럼 고음의 어떤 지저분한 음들이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더 세게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리를 더 강하게 내게 능률을 높이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이 소위 댐퍼들 있잖아요. 얘가 앞뒤 진폭이 더 커지니까 그걸 좀 더 강하게 잡아줘야 되는 뭐 그런 설계가 새로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CLD니 뭐 이렇게 해서 유닛의 공진을 잡아주고 기타 이렇게
내부에서 공진이 생기는 거를 좀 더 좀 잘 잡아주는 그런 어떤 그 컴퓨터 측정을 해서 그렇게 구조를 새로 만들어낸 게 이제 현재 제일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얘는 대역이 막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케프가 그걸 좀 과장하지 않게 하려고 그 실제 플랫하게 나오는 주파수만 이렇게 보통 발표를 하는데, 전체 주파수 대역이 있긴 있습니다. 전체 주파수 대역은 30Hz부터 50kHz까지라고 하는데, 플랫하게 나오는 거는 46Hz부터 28kHz까지. 그게 그러니까 음량이 감소하지 않는 일정하게 나오는 주파수가 그만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못 들을 대역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그 대역을 의식할 수 없게 우퍼 4개를 써가지고 양감을 풍성하게 내줍니다. 근데 이 박스 자체를 울리지 않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무겁게 칸 다 나누고. 좀 아까 들은 게 스타워즈죠. 깨어난 포스, 안네 소피 무터가 연주하는 영화 음악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금 뒤에 분이 자꾸 얼굴이 보여서 제가 그분 좋아하시는 음악 하나를 좀 틀어드릴게요. 애들립입니다, 이거는. Lost on a painted sky where the clouds are hung for the poet's eye. You may find him if you may find him there on a distant shore, by the wings of dreams, through an open door. You may know him if you may. There's a page that aches for a word which speaks on a theme that is timeless, and the one God will make for your day. Sing is a song in search of a voice that is silent, and the sun God will make for your way. And we dance to a whispered voice, overheard by the soul, undertook by the heart. You may know it if you may know it. While the sand would become the stone which begat the spark, turned to living bone. Holy, holy, Santo, Santo, be. There's a page that aches for a word which speaks on a theme that is timeless, and the one God will make for your day.
as a song in search of a voice that is silent, and the one God will make for your way. 이 곡은 좀 뭐예요? 오케스트라를 넘어서 약간 뒤로 가면 약간 오페라틱하죠. 근데 그 닐 다이아몬드를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음악을 한참 듣던 닐 다이아몬드 절정기에 있던 그 80년대만 해도 지금 생각해보고 음악을 들어보면, 하나씩 찾아 들어보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단하다고 표현할 건 좀 아니고, 그 보통 이제 유명 프로듀서들, 그 프로듀서는 사실은 가수가 무명했던 사람을 위로 올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프로듀서가 본인이 녹음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녹음을 하는 현장에 관련된 모든 그 인맥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프로듀서였어요. 그래서 가수를 키우는 사람이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가수 데리고 투어도 다니고, 뭐 투어 매니저부터 모든 걸 다 하는 게 프로듀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PD랑은 조금 달라요. 녹음만 하는 게 요새는 오히려 이 점점 기능이 축소돼 가지고 그런 게 PD인 줄 아는데,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70년대에 닐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80년대로 건너오면서 이제 베리 깁이 나타나고, 베리 깁은 뭐 비지스 멤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뛰어난 프로듀서입니다. 그분도 우리가 아는 저 누구냐, 바브라 스트레이샌드나 이런 가수들 다 뛰어올린 분이 그 베리 깁이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오면 또 저희가 있죠. 저쪽 R&B계에서는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 베이비페이스. 베이비페이스가 R&B계에서는, 흑인계에서는 베이비페이스가 있었고, 이쪽엔 브라이언 아담스가 있었죠. 이 둘이 또 90년대를 양분하는 프로듀서들이었고, 여하튼 그분들이 일단 자기 노래를 하게 되면 이런 오케스트라가 나와요. 일단 악기수를 마음대로 동원할 수도 있고, 아주 훌륭한 이런 오페라틱한 이런 곡들이 나오는데, 충관님 비 괜찮았어요? 이거 좋아하시죠? 네. 이 곡은 어떻게 들려야 되나요? 근데 웅장하게, 다이나믹하고, 그죠? 닐 다이아몬드가 좀 보이스 컬러가 거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스키한 그 컬러를 그대로 스피커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곡이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오케스트라 현악, 이걸 녹음을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아는 오케스트라 녹음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려고, 갈매기 하늘 날면서 가장 높이 날아야 멀리 본다 얘기를 하는데, 뭐 고급스럽게 녹음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굉장히 심포닉하고 아주 굉장히 거친 바닥바람 이런 느낌을 주려고 녹음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 녹음이 이렇게 매끄럽게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캐프 같은 스피커로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걸 되게 잘 살려줘요. 아주 심포닉하면서도 그 소리 뭐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거나 오히려 또 귀에 왜곡되게 들리질 않고 있는 그대로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중고역이 있고, 이 스피커 사실 제대로 들으려면 제가 앞에 앉으시라고 한 이유가 얘랑 귀 높이가 맞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아니면 멀리서 들어야 돼요. 귀 높이를 맞출 자신이 없으면 멀리서 듣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최적의 자리는 여기 앉으신 분인데, 거기랑 그 뒷자리 정도. 여하튼 이렇게 음을 들어보면 이런 곡도 이런 거죠. 저음이 땅 치면서 싹 빨리 사라지면서 이렇게 마치 무슨 덩어리가 저한테 날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아주 좋거든요.
이게 그 스피커 만드는 분들이 좀 음파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음이 이렇게 여기까지 쭉 오는 줄 아는데 일반 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 소밀파라고 그래서 음파를 공기를 밀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파를 덩어리를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특히 저음 같은 거는 고음은 어떻게든 와요. 근데 저음 같은 게 닿는 감촉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옆에서 주워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데 이런 작은 6.5인치짜리를 4개를 쓰니까 그 작은 덩어리가 아주 단단한 밀도감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곡들은 펑퍼짐하게 구경이 큰 유닛을 쓴 스피커로 들어보면 옛날 느낌은 좀 나는데 지금 같은 그런 단단한 그런 베이스의 느낌은 좀 약해요. 약하다기보다 조금 이렇게 밀도감이 좀 덜하다는 거죠. 거친 곡을 하나 또 들어볼게요. 이 곡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드라마 주제가죠. We'll do it all, everything on our own. We don't need anything or anyone. If I lay here, if I just lay here, would you lie with me and just forget the world? I don't quite know how to say how I feel. Those 3 words I said too much. They're not enough. If I lay here, if I just lay here, would you lie with me and just forget the world? Forget what we're told before we get too old. Show me a garden that's bursting into life. Let's waste time. 바로 다음 곡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락 곡인데 서로 장르가 완전히 다릅니다. The green plastic watering can for a fake Chinese rubber plant and a fake plastic girl. And she bought from a rubber man in a town full of rubber plants to get rid of itself. It wears around. It wears around. It wears around. It wears around. She lives with a broken mind
곡도 참 끊기 어려운 곡인데 이게 이제 몇 년도인지 저도 이제 잘 못 외워요. 예전에 이걸 연도별로 다 외웠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 노래고 레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라고 The Bands라는 앨범에 있는 곡인데 타미 호크가 이제 보컬이죠. 이 곡을 녹음을 하고 3시간 만에 이 앨범을 다 끝냈다고 해요.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3번을 하고서 끝냈다고 했었나? 3시간 만에 했대나. 이걸 녹음을 끝내고 이렇게 펑펑 울었대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제 저기요. 그 Fake Plastic Tree라는 말인데 가짜 플라스틱 나무. 중국산,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산 가짜 장난감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보고서 거기서부터 쭉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 가짜 사랑, 가짜 전쟁 뭐 이런 얘기들이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레디오헤드라는 밴드의 음악이 사실 그렇습니다. 좀 대부분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단조, 좀 아까 그 노래도 단조지만 앞에 그 노래도 굉장히 어둡고 뭔가 이렇게 좀 청승맞은 정도로 굉장히 어떤 세상을 이렇게 굉장히 그 자연주의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좀 있어요. 그 이면에 생긴 어떤 슬픈 얘기들 이런 게 자기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런 곡을 왜 앞에 들은 곡은 참 그 스노우 패트롤의 체이싱 카라고 그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미드의 엔딩에 쓰이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죠. 이런 노래를 잠깐 들려드리는 얘기는 이유는 이런 스피커들이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 원래 녹음한 사람들이 또 아티스트가 표현하려고 했던 미묘한 감정들이 그 살려지는 스피커가 있고 비싼 스피커들 중에도 그래요. 그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미묘한 걸 다루는 스피커는 아니야. 우리는 스케일이야. 뭐 이런 스피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캐프 같은 스피커는 그런 미묘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싹 바뀌는 어떤 느낌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아티스트와 그 엔지니어들이 녹음한 그런 것들을 들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런 걸 저는 이제 섬세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강한 음이든 약한 음이든 섬세하게 들려주는 그런 것들. 레디오헤드의 직계가 누구죠? 거의 스승처럼 모시고 그대로 그 음악을 난 좀 더 단순하게 발전시킨 하지만 좀 더 세계화시킨 밴드가 누구일까요? 콜드플레이. 맞습니다. 어우 정확하네. 멘토예요. 콜드플레이의 멘토가 레디오헤드고 콜드플레이 외에도 레디오헤드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이후에 트리를 만든 밴드들은 전부 레디오헤드에서 하나 흘러나왔을 정도로 이게 하나의 음악의 어떤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음악도 듣기 좋은 그런 저기 한쪽 편에서는 그런 곡을 듣기에도 좋은 스피커라는 캐프의 그 표준이 되는 그 시리즈의 플래그십이 그런 음악을 어떻게 들려주는지도 한번 들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일 재생하기 어려운 장르이자 그 스피커든 시스템이든 그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곡이 저는 합창곡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다성 합창에 오케스트라 나오고 그게 보통 고악기 녹음 그다음에 그 공간 자체가 어떤 스튜디오가 아닌 이런 성당 같은 천장이 높고 이런 데서 녹음한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걸 표현하는 녹음을 잘했더라도 그걸 제대로 들려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런 장르 음악인데 그런 곡도 하나 잠깐 들어볼게요.
예, 이런 홀톤 듣는 재미가 있죠. 저는 예전에 하이엔드를 처음에 이제 그렇게 딱 구분되기도 좀 그렇지만 하이엔드 앰프, 스피커도 아니고 하이엔드 앰프를 어느 날 마크 레빈슨 첼로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이게 뭐가 다르다, 이게 뭐가 다르지, 이런 거를 다르긴 완전히 다른데 다른 부분이 정확히 뭘까, 실체가, 이걸 굉장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면서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저기예요. 음의 떨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그 전까지 내가 들었던, 그래도 좋다고 했던 앰프들은 힘도 좋고 굉장히 이런 다이나믹한 재미, 음을 그냥 또렷하게 들려주는 그런 소리는 굉장히 좋았는데 공간에 있는 그런 어떤 공기의 울림, 그런 게 녹음에 있었다는 거를 처음 알려준 앰프는 다른 거였어요. 지금 새로 들은 제품들. 그래서 그게 소위 그 음을 다르게 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게 스피커에서도 그렇다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원리, 그렇게 다르게 들리는 원리는 결국은 음의 왜곡을 없애가는 과정이에요. 전에 들었던 좋은 소리도 사실은 원래 음원에는 없는 그런 저기가 섞여 있었는데 마치 그것까지는 뭐 너희들이 들어도 몰라, 이런 투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하이엔드 앰프 중에 어떤 회사들은 여전히 소위 THD라고 하죠. 그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왜곡이에요. 진공관 앰프는 왜곡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곡 수치가 되게 높아요. 근데 듣기는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THD보다는 그렇게 왜곡에 대한 비율은 음악을 듣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 그걸 개선하느라고 돈을 들이지 말고 그 돈 자체를 다른 이런 조금 더 공간 표현을 더 한다거나 그런 데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그런 앰프를, 특히 진공관 앰프 만드는 하이엔드 만드는 분들의 주장이거든요. 뭐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공간에 있는 어떤 그런 공간 표현, 그 홀 톤이나 이렇게 해서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케이라고 해서 음이 점점 사라지는 그거를 묘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스피커든 앰프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케프 같은 회사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말한 그런 공간 표현과 어떤 섬세한 전 대역이, 고역은 섬세하고 베이스는 다이나믹과 저음을 또렷하게 내주는 거. 근데 그 둘이 이렇게 위화감 없이 잘 섞이게 하는 거, 세로로 이렇게 쭉 배열해도 그런 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스피커가 R11 같은, R11 메타죠, 정확히 말하면. 이런 스피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그 악기수를 좀 줄여서 공간 녹음을 좀 더 잘한 그런 녹음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일 뭐 많이 듣는 곡이긴 한데 이 곡을 또 이렇게 또 케프에 들어보는 거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tha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with your face sketched on it twice. Oh, you're in my blood like holy wine. You taste so bitter and you taste so sweet. Oh, I could drink
piece of you, darling, and still be on my feet. I'd still be on my feet. 조금 더 깊이 가볼게요. It's 4 in the morning, the end of December. I'm writing you now just to see if you're better. New York is cold, but I like where I'm living. There's music on Clinton Street all through the evening. I hear that you're building your house deep in the desert. Are you living for nothing now? Hope you're keeping some kind of record. Yes, and Jane came by with a lock of your hair. She said that you gave it to her that night when you planned to go clear. Did you ever go clear? Ah, the last time we saw ya, you looked so much older. Your famous blue raincoat was torn. 이곡은 좀 너무 심각해요. 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엊그저께 이 곡을 이제 테스트용으로 딱 저는 적당한 경우가 있어서 녹음하려고 봤더니 이게 9월 비 내리고 척척한 이 9월 10월 뉴욕 얘기인데 그래서 안 맞아가지고 뺐었는데 이 곡은 오디오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입체감이 뛰어나죠. 이 곡의 내용 아세요 혹시? 왜 페이머스 블루 레인코트인지? 원래 작곡자 누구죠? 그죠, 레너드 코hen 노래죠. 근데 여자가 이제 그거만 여자 입장에서 이제 남자 이름 여자 이름만 바꿔가지고 불렀는데 이거 대단한 뭐 이렇게 낭만적인 곡이 아니고 기묘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바람난 부인의 남자친구한테 쓰는 편지예요. 야, 우리 마누라가 네 어디서 레인코트를 어깨가 해진 거를 이렇게 봤더니 거기 네 헤어가 한참 있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헤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근데 예? 이거는 제니퍼 원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레너드 코hen 노래인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곡이 훨씬 유명하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노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우수가 이렇게 잘 그런 느낌. 여기서도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뒤에 배경이 하나도 없게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색소폰하고 그 보컬 그다음에 가끔 들리는 그 베이스 소리 정도밖에 안 들리죠. 근데 뒤에 배경이 하나도 없게 하면서 이런 처절한 느낌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곡입니다. 이거. 네. 듣기에는 네. 보컬만 갖고 얘기할 때는 네. 첫 번째 거는 다이애나 크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니퍼 원스라는 네. 가수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스피커 느낌으로는 들리는 느낌으로는 좀 목소리가 다이애나 크롤처럼 좀 낮고 거친 목소리보다는 제니퍼 원스 같은 조금 높은, 예. 그다음에 좀 쨍하고, 약간 좀 쟈니 미첼 같은 그런 목소리. 자니 미첼도 조금 그렇게 따지면 약간 낮은 톤이긴 한데 좀 낮긴 대역이 낮긴 한데. 굉장히 약하고. 그렇죠. 또렷또렷하죠.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 보컬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맞습니다. 그게 얘의 위력이에요. 그게 다른 스피커들에는 없는 요거 그 동축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지만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를 같은 축에 놓으니까 시간도 잘 일치하고 높이도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으니까 굉장히 또렷하고 일치됐을 때 야, 그게 모 스피커는 100만 분의 1초를 계산해서 그거 맞추려고 한다는데 근데 그거 이해가 그게 꼭 맞아야 되나라고 하지만 맞았을 때하고 안 맞을 때 비교해 보면 맞았을 때는 야 이게 이렇게 들리는구나라는 또 그런 놀라움이 좀 있어요. 동축을 만든 이게 한 축 위에 이렇게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가 똑같이 동작을 하게 만든 그런 거의 원리가 지금 같은 보컬을 들어봐도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앞에 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뭐죠 그게? Case of You, A Case of You. A Case of You는 뭔지 아세요? 그것도 이제 우리는 가사 좀 알고 듣자고요. 좀 음질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야 이 감동의 깊이가. 네, 맞아요. 너 한 박스. 남자친구가 캐나다에 있나 본데 그래서 못 만나니까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에 혼자 앉아가지고 캐나다 지도를 그릴 정도로 남자친구가 그리운데 네가 나타나면 한 박스도 들여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I could drink a case of you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처절함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근데 이거 라이브고 파리 라이브고 또각또각거리는 뭐 접시 소리. 재즈 녹음은 일부러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예전에 빌 에반스가 저 어디야 뱅기지 뭐죠? 빌라드 뱅기지인가? 거기서 녹음한 이래. 뱅가드 빌리지. 거기 빌리지 뱅가드. 거기서 저 뭐지? 왈스포 네비를 녹음한 이래. 혹은 뭐 그 전에도 있었겠죠. 재즈 녹음은 그렇게 마치 거기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재미가 있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아마 이런 식의 연출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입체감 같은 게 굉장히 잘 살아나죠. 그 저음이 제어가 잘 되면 그래서 딱 그 현장음의 녹음을 뺀 나머지 왜곡은 다 치울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이 그런 걸 듣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너무 축축한 걸 들었으니까 다시 또 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엔딩곡은 또 우리 또 정신 차려야죠 이제. Baby, you came to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음악이 뭐 저희가 테스트로 한다고 그래도 세상에 얼마나 음악이 많겠어요. 그 수십억, 수백억이 곡이 있겠죠. 대략 뭐 세볼 수도 없지만 그걸 근데 매번 같은 음악을 듣는다는 게 저는 좀 아깝고 언제나 고를 수 있는 곡을 굉장히 좀만 준비하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들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마다 오디오 시스템을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마다 상황도 많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도 사실은 나는 이 곡을 중심으로 음악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듣는 음악이 똑같단 말이에요. 테스트 할 때는 뭐 쓰고 그 아까 다이애나 크롤도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듣는 곡인데 사실 그 곡을 듣는 이유는 좀 다른 데 있는데 왜 곡을 틀는지 솔직히 어떨 땐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 곡을 꼭 틀어서 이렇게 좀 뭘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 여하튼 저는 이런 곡들을 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디오 시스템이 이런 곡을 얼마나 잘 내느냐. 아까 닐 다이아몬드 곡도 그렇고 그런 걸 잘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늘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해서 골라주는 시스템에서 이 곡이 잘 나와야 돼 하고 들었던 그 곡을 집에 오면 자기는 들을 일이 없어요. 자기 듣는 곡은 따로 있거든요. 좋다고 해서 사왔는데 그러면 이게 잠이 안 오죠.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게 오디오의 어떤 모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곡들을 들어봐서 이 곡까지 잘 들려야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곡도 그래요. 뭐 추가로 얘기하자면 왜 소리를 빽 질렀는데 이렇게 음이 두 겹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음이 크거나 그럴 때는 지속적으로 똑같이 두 겹으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 뭐라 그러죠? 음하고 광선하고 사실 음파 광선하고 그런 면은 되게 비슷해요. 그 카메라도 찍어보면은 뭐 이렇게 광선이나 들어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디프렉션, 회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울리면 정확하게 이 앞에 프론트 배풀 반듯한 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은 직진을 하다가 뭐가 막히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돌아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얘가 이걸 막으면 어딘가에서는 똑같은 선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오디오 만든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러려고 그걸 없애려고 이렇게 튤립으로 만들고 앞을 요만큼 놔두고 다 쳐버리고 사실 얘도 그래서 슬림하게 만든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뭐 시각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배풀을 넓게 두면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배풀이 넓은 스피커는 그런 현상을 없애게 하려면 이렇게 혼처럼 앞으로 튤립 웨이브 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곡시켜서 만드는 경우가 그걸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렷하게 들리죠. 자, 뭐 하여튼 그런 얘기는 이제 뭐 오디오 상식이고 그래서 R11 메타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캐프에서 그런 등급의 제품이라는 거 이런 곡들 좀 몇 개 들어보면서 살펴봤고요. 캐프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 거대 자본으로 캐프를 쭉 이렇게 가지를 또 여러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모양을 가만히 보면 어떤 회사 생각이 나냐면 JBL 생각이 나요. JBL이 그런 식으로 쭉 영토를 넓혀갔거든요. 덴마크에서 다인 오디오도 약간 그렇긴 한데 지금의 이 등급을 확산시키는 과정 자체가 딱 하나의 포맷, 이 유니큐라는 동축형 구조의 트위터 미드레인지 구성 그걸 중심으로 쭉 확산시켜 가는 과정이 호은 스피커로 여러 개를 만들어냈던 JBL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라인업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 캐프란 회사도 한번 눈여겨보시려면 이런 스피커를 들어보셔야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블레이드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있잖아요. 전에 블레이드도 시청을 했었는데 블레이드는 엄청나고요. 그 대역이나 여러 다이나믹이나 얘를 여러 면에서 확장시키고 했지만 그만큼 사용법도 좀 까다로워요. 앰프도 더 좋은 거 써야 되고 배치도 지금 얘는 어떻게 하다 보니 옆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치하면 안 돼요. 얘는 그렇게 배치하면 소리를 못 들려줍니다. 원래 소리를. 하여튼 그렇게까지 만든 저런 스피커가 있을 정도로 라인업이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스피커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고 이런 스피커 말고 좀 슬림하고 멋부리지 않고 그냥 반듯한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 근데 소리는 다 나와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캐프의 신제품이죠. 이제 막 메타 버전으로 바뀐 R 시리즈의 제일 위의 모델 플래그십 R11 메타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듣고 싶은 곡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